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 간 비대면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호 질문을 사전에 취합한 뒤 질문과 답변을 시간차를 두고 녹화한 건데요. 오늘은 양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의 비대면 설전을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가 비대면 설전을 벌인 곳은 헬로티비 상암 스튜디오입니다. 선공에 나선 이용선 후보는 반값 금리, 반값 월세 공약을 내세운 오경훈 후보에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주요 공약으로 적시해 놓은 게 반값 금리, 반값 월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 또 여러 가지 그 월세 때문에 전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상당히 그 매력적인 그 구호라고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실현하기는 사실 쉽지 않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IMF 때 공적 자금으로 금융권에 부실한 부분들을 다 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69조가 미회수되었고 그중 49조 원은 국고로 충당되었습니다. 지금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이 위운을 남기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부분을 다시 환원해내야 됩니다. 반격에 나선 오경훈 후보는 경실련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이용선 후보가 포함됐었다며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작년 말 경실련에서 발표한 이 공천 부적격 의견서를 보니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서울 후보들 중 이용선 후보님만 딱 거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부동산 과다 보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집안채와 그 어머님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가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상속 지분이 12분의 2가 있어요. 이걸 마치 그 상가와 집을 두 개로 해서 합산해서 과다보유로 분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 삼아서 세 가지 항목 저촉으로 해서 문제 의원으로 적시를 했던데요. 이것은 경실련 자체 내부 그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과다보유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철회를 했고요. 이용선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오경훈 후보를 겨냥해 서울시의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계획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명칭을 그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근거리 국제선의 기준을 2,000에서 3,000으로 늘려서 공항을 증편 등등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건데 그 세 가지 다 서울시의 권한도 아니고 그리고 실현 불가능하고. 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면서 그중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선 증편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관련 이 기관 또는 구청과 협의하겠다라는 제안에 불과했고, 바로 다음 날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도 이 부분들은 사실 국토교통부의 훈령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관련 부처들, 즉 국토교통부 또 해당 시구에서 같이 협의하자는 제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오경훈 후보는 친명과 비명으로 시끄러웠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명은 살고 비명은 죽는다, 이런 이제 얘기도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또 중심되는 의원으로서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 의원 평가 과정이 그 시기가 마침 그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에 상당히 혼란한 시기하고 평가가 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명계로 분리된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받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권리당원들의 그 참여도가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그
선정할 때는 보통 50% 이내거든요. 이번에는 대체로 70, 80%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날선 질문을 주고받은 두 후보는 오경훈 후보를 신념을 가진 정치인으로, 이용선 후보를 시민사회운동의 산증인이라고 서로 지켜세우며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오는 4월 1일 헬로티비 상암 스튜디오에서 선거방송 토론회를 통해 대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22일 마감된 가운데 은평에서는 5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은평구 갑선거구에서 박주민, 홍인전 후보가 등록했고 은평구 을선거구에선 김우영, 장성호, 김종민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실시되며 10일에는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양천구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전부,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주택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입니다. 은평구는 해당 가구를 방문해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작동 방법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다음 달 19일까지 거주민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공약 경쟁도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수도권에선 여야 모두 지역 개발 공약에 집중하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당별로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국민의힘의 수도권 부동산 공약을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된 이후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된 김포 서울 편입.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승부수를 집중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고양과 구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로 확대하더니 최근엔 경기 분도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서울로, 분도를 원하는 지역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별도 행정구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기 분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서로 간에 반대를 할 거거든요.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한꺼번에 추진한다. 원샷법을 통과시켜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당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기 신도시특별법과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을 언급하며 부동산 표심을 얻겠다는 구상. 야당이 경기도 의석을 다시 차지한다면 신도시 재정비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정책입니까? 여러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양당의 생각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선 GTX와 경전철 신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임대주택 고급화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충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동산 공약이 선심성 공약이 될 우려가 나오는 만큼 유권자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발 위주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형태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2만 5천여 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 대한 재공모가 진행됩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오는 28일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통해 대체 매립자 3차 공모에 나섭니다. 이는 수도권 3개 단체장이 지난 11월 3자 회동을 통해 3월 중 대체 매립지 공모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에서 대체 매립지의 면적은 종전 면적 100만 제곱미터보다 줄이고 인센티브는 종전 2,500억 원보다 늘어난 3천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90여일로 정하고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은평 지역은 갑을 2개 선거구에선 모두 5명의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박주민 은평갑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은평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많은 부채로 인해서 개인이든 회사든 쓸 돈이 없고 그래서 점점 더 경기는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뚜렷한 해법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평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 서부선 수액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단 없이 신속하게 힘있게 추진을 해서 은평을 경제적으로도 활기찬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22대 은평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홍인정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이나 방문해서 은평구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은평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겠다. 그 대통령의 약속, 이제 우리 은평구민이 받아올 시간입니다. 홍인정의 힘이 부족하다면 대통령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힘을 빌어서 국민의힘 여당의 힘을 빌어서 은평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은평에서 출마하는 것은 많은 용기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홍인정이 일할 수 있도록 홍인정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4년 후에 은평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겠습니다. 오직 은평 발전 홍인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평을 민주당 후보 김우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절망을 심판하고 희망을 일하게 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가 다시 눈 감고 보니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적 운명은 좌초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도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권자로서 따끔하게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을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정책과 일로 만들어서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꼭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간 구청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일해왔고 실험적 혁신을 많이 일궈낸 일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버리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주권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 구민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호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부름을 받고 우리 은평을 정말 서울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선진적인 그런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회 경력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통해서 닦아온 제 여러 가지 잠재적인 힘을 우리 은평을 위해서 쏟겠습니다. 은평을의 발전을 위해서 쏟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대학 교수라든가 그리고 학교 교사라든가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경력을 통해서 우리 은평을의 교육 메커니즘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격차 해소와 경제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최고의 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평의 녹색바람 김종민입니다. 저는 정책 슬로건으로 녹색으로 은평하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녹색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끔 은평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입니다. 북한산부터 구파발천, 불광천, 녹번천으로 이어지는 녹지 생태축이 있습니다. 이 축을 절대 개발하지 말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생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앵봉산, 봉산 개발과 같은 것을 당장 중단시키고 재자연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혁신파크의 경우는 시장에 의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시민들의 활용도를 결정하고 운영도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직접 운영 제도를 제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대는 저출생과 돌봄의 위기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세입자들의 주거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평등한 도시, 은평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